11월 24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좋게 본다는 응답률이 3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8%로 나왔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과 또는 반대로 한계성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인데요. 말씀 주신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는 응답이 사실은 중도에서 43인데 진보에서 54거든요. 예. 보수에서 23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좋게 본다라는 응답이 그 비율이 이제 상당히 낮은 거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18%,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7%입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지역적으로도 호남에서 55%가 좋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영남에서는 대략 한 30%대 초중반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준석 씨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아왔던 보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이쪽에서의 인기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준석 신당은 출범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 즉 TK라든지 PK에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니 당신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은 현저히 부족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예전에 2020년에 미래한국당이 20석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선거 보조금을 이제 몇십억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그 총알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파워풀하게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세력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냐, 거의 사실상 떠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력을 써나가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 뭐겠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선거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짧은 정치 이력에 이걸 버린다? 저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그런 미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갔을 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지만 만들면 그건 분명히 국민의힘의 타격인 건 맞지만 20대, 30대. 한편으로 말하면 20, 30대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경우에는 막기만 해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그 분열을 하는데 민주당도 분열을 같이 해줄 거냐. 이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자구도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잘 못하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보수 정당에서 이준석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수주의 세력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자유주의 세력이 다시 조금 이제 꿈틀꿈틀대고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이 목소리를 그 완전히 꺾어버린다. 그게 좋은 선택일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여당의 정치적 이슈마다 빨아들이는 흡입력으로 따지면 굉장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사실 분열의 정치를 했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가치로서의 상징이 되었는가를 물어본다면은 분석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구심력은 갖지 못한다. 그 반면에 이준석을 끌어안지 못했을 때 여당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이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준석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서 어떻게 지분을 줄 것인지 등에서는 또렷한 답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게도 일정한 분열 가능성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만약에 분석이 있다면 어떤 대답을 먼저 해주실 수 있을지. 아까 우리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딱 꼽았을 때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는 그 자산을 버릴 수 있는가 또는 그 자산을 가지고 나갈 만큼의 국민의힘 지분을 가지고 나갈 만큼 역량이 되든가.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서 똑같이 본다면 이낙연 대표 또는 지금 이제 소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임의 일성들도 언론을 향해서 어떤 자기들의 메시지는 던질 수 있겠지만 당의 분열 가능성까지 얘기할 만큼의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독자적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분열 가능성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로서 그동안 민주당을 안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 말씀하시는 예.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많은 그 개딸 부대들이 이런 식으로 서명운동을 해서 내보낸다면 그럼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치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분열의 씨앗이 생기고 그게 총선을 앞두고 어떤 그 수요가 많잖아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공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신당의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 제가 분열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이상민 의원이나 뭐 또 원칙과 상식 다른 분들이 나가는 건 탈당이지만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건 분당입니다. 즉 이게 분당이 되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이 나와서 분당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부터 이탈해 오는 20, 30대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는 또 분열이 되면 그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불리한 구도일까 따라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게 뭐 통합비대위냐 뭐냐 이런 얘기가 완전히 그 끝난 얘기인지 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개딸당이다, 뭐 사당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팬덤 정치의 이제 폐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팬덤은 이제 큰 정치인이라든지 뭐 정당에서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사실은 약간 팬덤을 이용한 이제 선동 비즈니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팬덤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에 어떤 개입해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탈당, 즉 분열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공정하게 뛰어야 되는 운동장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 거기서 그러면 내가 뛰겠다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열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봅니다. 팬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저는 좀 훌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 팬들은 그 인종차별 운동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방어 안 하죠. 그걸 훌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선수도 단장도 아무도 그걸 우리 팬이라고 인정 안 해요. 팬덤과 훌리건은 구별해야 된다. 팬덤과 훌리건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